이제 300살까지 사는 세상이 왔어요. 근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인간이 지금 해결을 했냐 못했냐? 했어! 했어 지금. 오토파지 들어봤지? 아씨. 그래가지고 노이더들이 뭐 물어보면 이러다가 대답 존나 늦게 하잖아. 이거 먹으면 항산화가 된대. 산화가 뭔지 몰라. 네, 천사 과학 유튜버 크로코다일입니다. 선한 영향력. 오랜만이죠? 몇 주 좀 바빠서 영상 못 찍었는데, 내가 본격적으로 이거를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내용이 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뒷판내까지 가서 다시 빠져나오려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영상을 지금 3번째 찍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다가 이 오코족 새끼들이 이걸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짓거리를 3번을 하고 지금 다시 찍는 거야. 오늘은 좀 가볍게 가자고. 여러분, 이제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300살까지 사는 세상이 왔어요. 이미 왔어. 니네가 모를 뿐이야. 지금 특이점이 거의 왔습니다. 이거 내가 옛날에 얘기할 때는 진짜 존나 개무시당했거든. 진짜 난 맨날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근데 지금 왔어. 문제는 이제 기술이 상용화가 될 때까지 버텨야 돼. 최대한 우리가 이 젊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버텨야 나중에 큰 돈을 안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막 지랄 되면은 힘들어. 다시 젊은 상태로 이게 돌아가려면은 돈이 존나 많이 들어. 결론만 얘기를 하면은 이론적으로 DNA 손상만 없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불가능하죠. 이 DNA가 그냥 손상이 되기도 하고, 세포가 분열할 때 이제 DNA가 이렇게 벌어지거든. 그래가지고 요 끄트머리는 복제가 안 돼요. 이게 복사가 되면서 조금씩 깎여 나가. 이 끄트머리가 이제 이 보호캡 같은 건데, 보호캡이 다 닳아버리면은 진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손상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죽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DNA가 손상이 되는 3가지 경로가 있는데, 하나는 방금 전에 얘기한 텔로미어 단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화, 그 다음에 당화 반응이 있습니다. 요 3개야.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DNA 보호캡인 텔로미어가 단축되면서 이제 DNA가 손상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산화는 세포를 화학적으로 조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화는 물리적으로 조지는 겁니다. 당화는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고기를 구우면은 노릇노릇해지잖아. 이게 사람이 서서히 구워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기가 다 익으면은 노릇노릇해지면서 맛있게 되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해가지고 갈색으로 변해서 모든 세포가 다 이 당화가 돼서 구워지면은 그때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 40살 정도 되면은 관절이랑 이런 데가 존나 뻣뻣해지죠. 막 아파. 맨날 막 관절염 같은 거 생기고 막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당화 때문에. 그래서 요 3개를 잡아야 돼. 물론 여기에 이제 옵션으로 뭐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줬다는 게 단백질 뭐 접힘 시스템 망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 세포의 엔진 같은 거죠. 단백질 접힘 시스템이 윤활유 같은 거. 요거는 좀 약간 옵션이고, 큰 틀로 봤을 때 요 3개를 잡으면은 우리가 DNA 손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도 뭐 자외선이라든가 뭐 술, 담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DNA를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해가지고 손상을 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이 신체 내에서 방어를 해주는 방어 시스템이 있어. 얘도 그렇고. 얘가 손상이 되면은 이 복구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늙으면은 이 시스템이 약해져가지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늙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좀 오래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DNA가 손상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걸 알아야 돼. 얘가 손상이 되면 세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번, 이제 조금 손상이 됐을 때 어떻게 돼? 수리를 해. 2번, 손상이 존나 크다. 손상이 엄청 커. 그러면은 자살을 합니다. 세포가. 아이고 안 되겠다. 죽자. 자살을 해. 3번, 어중간하게 이게 손상이 됐어. 그러면은 얘가 복제를 그만두고 그냥 늙기를 선택합니다. 한자촌이 되는 걸 선택해. 이걸 시네신스라고 하는데, 대사적으로는 이게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하긴 해. 근데 분열을 안 하고 그냥 좀비가 되는 거야. 난 이걸 좀비 세포라고 하겠어. 재개발을 안 하고 그냥 음마 아파트가 되는 거야. 근데 요거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바로 P53 단백질이에요. 이거 존나 중요해. 이거 우리가 항노화, 역노화 뭐 이런 거 할 때 맨날 나올 거야. 세포 내의 P53 농도에 따라서 수리를 할지 자살을 할지 좀비가 될지 요거를 결정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얘가 생겼다가 MDM2라고 하는 조절자가 있어요. 얘가 여기 쭉 갖다 붙어가지고 바로 없어져. 근데 DNA 손상이 일어나면은 DNA 손상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데, 그게 ATM이란 ATR이라고 하는 손상 센터가 있는데, 손상을 감지를 하면은 얘네가 방금 말했던 P53 단백질이라는 거는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레고처럼 막 이렇게 합체가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SER
15번이랑 SER 20번 요 부위를 인산화를 시켜. 인산화라는 게 뭐냐, 이 세포의 활성을 온오프를 해주는 거야. 인산화를 딱 시키면은 어떻게 되냐, MDM2가 여기 갈라붙어야 되는데 3차원 구조를 바꿔가지고 조립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못 붙으니까 얘 농도가 막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얘네가 얘를 또 인산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 둘이 안 붙어. 그러면은 얘가 농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이 P53 농도가 쫙 올라가. 그러면은 얘가 특정 유전자를 전살시켜가지고 세포를 자살시킨다. 이거를 우리가 아포프토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오토파지랑 다른 거야. 오토파지 들어봤지? 아니요. 아씨. 오토파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막 간헐적 단식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세포 활성이 막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세포가 자기 그 구성 물질 중에서 망가진 부분 있잖아. 이런 것들을 지가 먹어. 자가 포식이라 그래. 그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거야. 그게 오토파지야. 아포토시스는 그냥 다 좆됐으니까 죽자 이렇게 해가지고 죽는 게 아포토시스고, 오토파지는 리모델링해서 얘를 좀 안에라도 좀 괜찮게 만들자, 약간 이런 취지로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토파지 많이 되는 게 좋겠죠. 예? 그냥 외워, 이제 이해 못하면.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아포토시스가 돼가지고 죽어. 얘가 없어지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설프게 좀비가 되는 게 문제인 거야. 이 새끼가 좀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 혼자 판자촌을 하면 되잖아. 나 혼자 재개발 안 할래 하면 되잖아. 아니야, 얘가 신호를 막 보내. 여기 좆됐습니다. 신호를 막 보내. 그걸 이제 SASP라고 하는데, 너희들도 같이 죽자 이러면서 선동을 해. 그 옆에 세포들이 다 좀비가 돼요. 봐봐. 근데 당연한 게 얘가 지금 자기가 이제 위험 상태잖아. 보통 이제 염증이라는 거는 뭔가 상처가 생겼을 때 치유를 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죠. 봐봐, 염증 생기면 어떻게 돼? 막 붓잖아. 열나고. 왜 그럴까? 거길 고쳐야 되니까. 야,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야, 사실상. 근데 이 염증 신호가 과도하게 나오면은, 자, 그 옆에도 전염이 돼가지고 다 좀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게 시작이 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이 계속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이 몸이 안 좋아질 때 이게 확 하고 꺾이는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40 넘으면은 확 꺾인다. 관리를 해야 돼. 얘기해도 안 들어. 건강 관리 좀 하면 되지. 뭐 저 우는 소리를 하나. 40살 돼봐. 그러면 이 판자촌이 되는 걸 막아야겠죠? 근데 이 판자촌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텔로미어 단축이라는 거야. 물론 그냥 좀비가 되기도 해, 다른 것 때문에. 근데 봐봐, 내가 P53 단백질이 엄청 올라가 버리면 자살을 한다고 했잖아. 근데 적당히 줬다면은 좀비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얘가 깎여가지고 끄트머리가 조금 손상이 됐어. 보통 이제 뭐 담배를 피운다거나 자외선을 쳐맞고 막 이러면은 손상이 많이 될 거 아니야. 중간 정도의 손상이 되지 않고 막 될 거 아니야. 근데 텔로미어 단축으로 인한 이 손상은 좀 약간 딜딜한 손상이야.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단축이 돼가지고 끄트머리가 이제 조금씩 손상되는 그 정도가 이제 이 좀비 세포가 되기 딱 좋은 조건이라는 거지. 이건 무조건 판자촌 아니야. 그러면 방법이 있냐 없냐? 있죠. 이 텔로미어를 늘리면 되잖아. 보호캡을 더 늘리면 된다고. 근데 우리 몸에 있어, 이걸 늘리는 효소가. 그게 뭐냐면은 텔로머라제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게 우리 몸에 어디 있냐면은 뭐 줄기세포라던가 생식세포 이런 데 많이 있어. 그리고 또 어디서 하냐? 암세포. 손상이 있어도 좀비가 안 되고 계속 복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체세포에는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암이 존나 걸려. 돌연변이가 있어도 막 그냥 막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제 체세포에다가 쓰려 그러면은 결국에는 암이 발생하는 걸 갖다가 억제를 하는 게 선행이 돼야 돼. 근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인간이 지금 해결을 했냐 못했냐? 했어! 했어 지금.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몰랐지? 이게 쥐랑 영장류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성공을 했어. 이게 뭐냐면은 HTERT라고 해가지고 휴먼 텔로머라제 리버스 트랜스크립타제. 어렵다. 인간 텔로머라제 역전사 효소야. 이 mRNA를 집어넣어가지고, mRNA가 뭐냐, 이게 DNA의 원본을 우리가 그대로 쓸 수 없잖아. 이 DNA가 쫙 있으면은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조금씩 복사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벌어져가지고 이거 만들어 이러면서 이렇게 한 줄로 나와가지고 나오는 게 mRNA야. 이걸 이제 공장에 집어넣으면은 단백질이 나오거든. 근데 체세포 안에는 내가 텔로머라제가 없다 했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체세포 안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체세포 안에다가 mRNA를 집어넣으려면 뭘 해야 돼?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거야. AAV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포 안에다 집어넣으면 해결되겠죠? 바이러스가 이제 원래 하는 일이 뭐야? 지 유전자를 갖다가 세포 안에다가 이렇게 여기 이제 유전 정보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포 안에다가 이렇게 뿅 하고 들어가서 지 유전자를 여기다 쏴버리면 여기서 막 해가지고 얘를 또 막 생산하는 공장이 돼서 막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가 막 퍼지는 그런 거 아니야? 똑같이 하는 거야. 얘를 이용해가지고 세포 안에 집어넣어서 텔로미어를 늘리는.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암 걸린다 했잖아. 이거 암에 안 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 이거를 24시간에서 48시간 요 정도만 쓰는 거야. 존나 짧게. 이게 오랫동안 막 지속이 되게 만들어버리면은 암이 걸릴 확률이 존나 높아지겠죠. 근데 딱 요만큼만 쓰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딱 텔로미어만 다 늘어나겠죠. 기가 막힌 기술이 나온 거야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건 G랑 유인원 성공했어. 그래서 한 10년만 버티면은 이거 이제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한 번 맞으면 대략 0.8에서 1.5 킬로 BP. 요거 DNA 한 조각이 BP인데 1 BP인데 그러면 800에서 1500이라는 얘기가 사람이 1년에 보통 25에서 40 BP 정도가 줄어든단 말이야. 텔로미어가 평균적으로. 그럼 얼마야? 자, 대충 계산해 보면은 길게 보면은 50년, 짧게 보면 한 20년. 20년에서 한 50년어치를 버는 거지. 벌써 여기서 50년 늘어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바이러스잖아. 바이러스야. 그래서 얘 한 번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항체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맞아.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얘 모양을 좀 다르게 바꿔가지고 또 맞으면 돼. 그러니까 한 20년에서 30년 사이에 한 번씩 계속 맞으면 됩니다. 정 안 된다 싶으면 나중에 그냥 면역 시스템을 한 하루 정도 꺼버린 다음에 또 넣고 막 그러면 되지. 과학기술도 안 되는 게 없다. 정말 희망적이죠. 일단 요거 나왔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인간의 과학기술 너무 대단하지 않아? 난 행복해.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DNA가 손상이 안 됐다는 전제 하에서만 이게 유효한 거야. 지금 상태에서 더 안 늙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최대한 젊은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 이제 좀 있으면 알려줄게. 이걸 먹으면서 제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문 하나 해주시면은 영상이 좀 더 빨리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거 나올 때까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릴 테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안 되는 부분이라서 대신 할 수 있는 게 뭐냐?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게 하면 되겠죠. 세포 분열을 좀 늦추는 거야. 그래서 세포를 갖다가 좀 이렇게 뭐 당화, 자외선, 뭐 산화 이런 걸 이제 거기서 이제 잘 보호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쓰면은 분열을 좀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몸을 좀 최대한 아껴 쓰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스테로이드 같은 거 쓰고 그러면은 신체 시계를 빨리 돌리는 거잖아. 그래서 분열이 존나 빨리 일어나. 그래가지고 로이더들이 얼굴이 다 썩는 거야. 이 사진 지금 띄울 건데 이코치라는 분이에요. 저보다 한 살 어립니다. 근데 저보다 한 최소 15살은 많아 보이죠? 저한테 형이라고 하는데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로이더들한테는 항노화 프로토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항노화는 생체 시계를 천천히 돌리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세포 분열이 최대한 안 일어나는 방향으로. 이미 만들어 쓰는 세포를 아껴 쓰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약물 스케줄링을 해보면은 서로 상충이 돼요. 그래서 효과가 서로 반감되기만 해. 남성 호르몬만 쓴다고 하면은 이게 가능한데 막 단백동화랑 막 성장 호르몬이랑 막 이런 거 촥촥촥촥 막 꽂고 막 이러면은 동화 타이밍이랑 막 그 휴식 타이밍 막 이런 걸 또 막 되게 막 세분화를 해가지고 자기 전에 들어가는 거, 뭐 운동하기 전에 들어가는 거, 자고 일어나서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로이더들이 매일 막 항산화를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이 새끼들 얼굴 보면은 항산화를 한 얼굴이 아니야. 그러니까 산화가 뭔지도 모르고 항산화를 왜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먹으면 어떻게 된다. 뭐 이것만 이제 생각하는 새끼들은 결과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한두 번 하고 말게 돼. 왜냐면 몸으로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급해 성격이 오크족들은. 오크족들 특징이 뭐냐면은 거의 죽기 직전이 돼야 병원을 갑니다. 영상을 이거 다 잘 보고 나면은 이걸 안 하면은 나는 죽는구나. 요거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건데 그러면 관리를 좀 하겠죠. 아직 안 늦었어. 그래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은 산화 얘기를 좀 할게요. 산화 반응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이거야. 니들 산화가 뭔지 모르잖아. 내가 보니까 다 몰라. 이 오크족들은 항산화를 그냥 이거 먹으면 항산화가 된대. 내가 산화가 뭔지 몰라. 산화가 뭔지 알고 항산화 하는 거야? 산화가 뭐냐면 ROS라고 해가지고 이거 활성산소라고 해요. 활성산소. 얘를 막는 게 항산화야. 이게 반응성이 졸라 좋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세포 막 DNA 막 가가지고 거기서 전자를 막 하나씩 다 뺏어오는 거야. 이 전자를 뺏어오면은 다 빠가가 나거든.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O2 마이너스가 있고 H2O2가 있고 그리고
OH가 있어. 그 중에 이 OH 라디칼이 제일 강력해. 얘는 생기면 그 자리에서 폭파.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항산화 시스템 중에 OH를 막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얘 어디서 많이 나오냐? 이 H2O2 있지. 얘가 과산화수소야. 얘가 철을 만나면은 얘가 돼. 이걸 팬톤 반응이라고 하는데, 문제 뭐냐? 로이더들은 몸에 적혈구가 많죠. 피 속에 적혈구가 많아. 적혈구가 뭐야? 철이잖아. 철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만큼 유리철이 존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과산화수소 붙어가지고 OH 막 생겨. 그러면 어떻게 돼? 피 속에서 OH가 막 나와가지고 혈관을 공격해. 그래가지고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야. 니네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무슨 기름때가 쌓여가지고 동맥경화가 생기고 그런 줄 알잖아. 아니야.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야. 적혈구랑 만나가지고 이 철이랑 과산화수소 만나서 혈관에 십창이 나는 거야. 적혈구가 많아지면은 산소를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랑 많아진 철이랑도 만나가지고 박박박 하면서 이제 혈관을 작살을 내는 거지. 그래서 이키포이즈가 이렇게 되게 좀 안 좋은 스테로이드로 분류가 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 이키포이즈 인간한테 잘 안 쓰잖아. 원래 경주마용이거. 되게 여러 가지 이유로 추천되지 않는 스테로이드가 바로 이키포이즈. 나도 이거 쓰지 말라 그래 보통. 근데 뭐 잘 맞는데, 이거 잘 맞는 사람이 있어. 아주 튼튼한 사람들은 이거 써도 됩니다. 근데 니들은 쓰면은 조금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피가 끈끈해져가지고 이 혈관에 안 좋고 막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 활성산소는 ATP를 생성할 때 미토콘드리아 있죠.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에너지는 얘가 만드는 거야. 얘가 엔진이야. 얘가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할 때 나오는 부산물이야. 근데 이게 전체 생산량의 90%입니다. 나머지 5%에서 10%, 최대 30%, 이게 바로 이제 호모시스테인 영역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항산화제들은 대부분 이 호모시스테인을 조지는 데 특화되어 있죠. 이 로이더들이 항산화제라고 쓰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호모시스테인 조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90%가 생성되긴 하지만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자연 방어 시스템이 있어. ROS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얘가 대부분 처리를 해줘. 근데 호모시스테인은 옵션 같은 거야. 이거는 이제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의 대사물인데 굉장히 유독한 산화물질이죠. 이것도 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해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자, 호모시스테인 여기 다시 씁시다. 호모시스테인. 얘는 비타민, B군이나 신장이 안 좋을 때 이게 조절이 잘 안 돼. 근데 로이더들은 신장이 안 좋죠. 그러니까 얘를 자꾸 조지려고 하는 거야. 얘들이 얘를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는 신장 때문이에요. 근데 자 봐, 요거 조지는 거는 또 내가 어디다가 뭐 L시스테인이나 뭐 비타민 B군이나 뭐 베타인이라든가 뭐 각종 뭐 미네랄, 요거 이런 거 있잖아. 여기 다 넣었어. 네, 근본적인 어떤 해결은 로이더건 일반인이건 이 90%가 상성되는 이 ROS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지요. 근데 이 방어 시스템 뭐가 있냐? SOD라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이게 슈퍼옥사이드를 이제 과산화수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SOD고, 그리고 이제 카탈라제라고 해서 H2O2를 이 과산화수소를 물로 바꿔주는 거야. 이 대표적으로 간에 많이 있습니다. 간에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라고 해가지고 글루타치온을 내보내서 이제 이것도 H2O2를 물로 바꿔주는 거야. 요 두 개 다가 간에 있어. 그래서 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은 언제 망가지느냐? 만성 저등급 염증, 고혈당, 비만, 노화 이렇게 되면은 얘가 무너져. 특히 이 만성 저등급 염증이 간을 망가뜨리거든요. 간 공격해서 지방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 간에 항산화 시스템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계속 도미노처럼 한 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 거야. 로이더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만성 저등급 염증 상태죠. 온몸에 염증이 계속 생기지. 그래서 노화도 빨리 오고 운동도 많이 하니까 ROS 자체도 높고, 그래서 효소 활성도 떨어지고 글루타치온 농도도 낮아지고 방어막이 무너지면서 ROS가 더 축적이 되고, 그러면은 ROS가 또 세포 내에 있는 신호 전달 경로 이런 것들을 전부 망가뜨리면서 어느 순간부터 옛날처럼 기운이 안 나는 거야. 스테로이드 오래 쓴 새끼들 맨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의욕도 없고 기력도 없고 에페를 안 꽂으면 운동이 안 돼. 이 지랄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보고 있는 로이더들은 지금 옛날처럼 힘이 안 나죠? 힘이 왜 안 날까? 아까 말했듯이 미토콘드리아가 좆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산화 공격을 계속 쳐맞으면은 얘가 존나 비리비리해져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의 어떤 에너지 엔진인데 얘가 비리비리해진다고. 에너지 생산이 옛날부터 떨어진단 말이야. 왜 그러냐? AMPK라는 게 있어요. AMPK.
AMPK SIRT1 1 PGC 1 알파 뭐 이런 게 있어. 이것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익숙해져. AMPK가 뭐냐면은 에너지 센서야. 세포 내에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이게 딱 켜져. 그래가지고 단식을 하거나 공복 상태 뭐 이런 거 오래 지속하고 그러면은 갑자기 컨디션이 착 하고 좋아지잖아. 이 에너지 센서가 켜지면서 에너지를 좀 생성하세요 라고 이제 신호가 가는 거야, 미토콘드리아에.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근데 이 AMPK가 켜지면은 뭐가 나오냐, NAD 플러스라는 게 나와. 이거 존나 중요합니다. NAD 플러스가 수소에서 전자를 하나 빼서, 그래가지고 NADH라고 하는 물질로 환원이 되는데 이게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전자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ATP 생산을 늘려주는, 유도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 AMPK가 이 밑에 있는 시트루인1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활성화를 시켜. 이걸 활성화시키면 어떻게 되냐, 얘가 이 PGC1 알파를 활성화를 시켜줘.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얘가 에너지 대사량 올려주고, 더 중요한 거는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을 늘려줍니다. 미토콘드리아 양 자체를 늘리는 거야. 엔진을 더 많이 만들어줘. 그래서 이게 세포 에너지 균형, 건강 이거를 갖다 유지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조절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노화 프로토콜들을 보면은 NAD 플러스라는 거를 올리는데 되게 주력을 해. 그 다음에 이 시트루인1을 활성화시키는 약물들, 예를 들어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게 있어. 이 NAD를 올리는 거는 뭐 NMN. 여러분들 항노화 관련 영상 같은 것도 좀 봤으면은 이거 이름들이 좀 익숙할 거야. 레스베라트롤이랑 NMN. 그래서 요거는 보통 우리가 알약 같은 걸로 먹거나 뭐 이렇게 가루로 사서 먹으면은 같이 들어있어. 존나 비쌉니다. 이 한 달치가 거의 한 20만 원 정도 해. 너무 비싸. 지금 일단 그냥 맛배기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ROS가 또 면역세포 기능도 다운을 시켜. 예를 들어서 뭐 T세포, B세포 다 다운시킵니다. 항체도 안 생겨. 그리고 이게 또 당화 반응으로 연결됩니다. ROS가 당화 반응이 일어나면 당화 생성물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AGES라고 하거든. 여기에 이걸 감지해내는 수용체가 있어. RAG라고 하는 리셉터가 있어. 이게 생기면 결국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뭐가. 그러면은 얘 농도가 올라가면 치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니까 이거를 갖다 감지내는 수용체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거를 ROS가 얘를 또 자극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양이 늘어나. 자, 수용체 양이 늘어나면은 얘가 조금만 생겨도 더 안 좋은 악영향이 막 생기겠죠. 이게 뭐 자극되면 뭐 좋겠어. 염증이나 존나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게 산화 시스템이 무너지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당화에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세포에 대한 화학적 물리적 공격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도미노처럼 이제 줄줄이 무너지는 거야. 아, 복잡하다. 설명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 무릎 아파, 씨발. 마지막 파트, 당화 반응입니다. 이게 당화 반응이 뭐냐면 단백질이나 지방 조직 같은데 이제 설탕이 절여져 가지고 기능을 잃는 건데, 사람들이 산화는 많이 하는데 당화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화에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당화는 몸이 서서히 구워지는 거야. 이게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당이 단백질이나 지방 조직에 결합을 하는 건데, 이게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이중결합을 합니다. 이중결합이 뭐냐면 보통 이제 화합물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렇게 두 개 돼 있는 거 있죠. 이중으로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보고 이중결합 한다 해서 이중결합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보통 이중결합이라는 거는 촉매가 있다거나 어떤 고온이나 특별한 환경이 있어야 보통 된단 말이야. 왜냐면은 이중으로 결합을 시키려면은 에너지가 더 많이 들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효소나 촉매가 필요가 없는 결합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야. 효소가 있어야만 일어나는 반응이라면은 효소를 제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 이중결합이 문제가 뭐냐면은 결합이 단단하잖아. 단단해요. 풀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당화는 한 번 되면 끝이라고 봐야 돼. 얘를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아포토시스를 시켜서 죽여버린다, 이것도 안 돼. 왜냐면 얘 때문에 안 죽어. 세포 사멸도 안 됩니다. 근데 효소가 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된대. 우리 몸이 생각보다 고온이라는 거야. 36.5도가. 그래가지고 이게 꽤 높은 온도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환경에 놓여져 있으면은 서서히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언제까지 되냐? 죽을 때까지. 우리가 80년 정도 산다고 하면은 그때까지 몸이 서서히 구워지면서 죽음으로 가는 건데, 이제 40쯤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존나 아프잖아. 막 이렇게 무릎도 아프고 막 관절이 당화가 돼가지고 뻑뻑해지는 거야. 고기를 구우면 갈색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맛있어지잖아. 우리 몸도 죽을 때까지 천천히 구워져가지고 당화가 다 끝나면은 그때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막아야겠지, 얘를. 그래서 이 당화가 된 최종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은
AGES라고 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망가뜨립니다. 단백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레고 같은 거라고 보는데 아미노산 레고를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3차원 구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당이 갖다 붙어버려. 그럼 결합이 돼 안 돼. 그런 식으로 이 단백질이 구조가 자빠져가지고 조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이런 좀 장수 단백질들이 있어. 근데 오래 사는 얘네들이 딱딱해지고 탄성을 잃어. 그래가지고 주름 생기고 뭐 피부 늘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그래가지고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야. 이게 눈의 수정체 같은 데에서 발생을 하면은 백내장이 생기고 관절에서 생기면은 골관절염 이런 것들이 걸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거에 대한 리셉터가 있다 그랬잖아. RAG가 있어. 얘가 얘를 딱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존나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NF-kappaB 이런 걸 활성화시켜. 자, 요거는 맨날 나오는 거니까 자세히 보세요. NF-kappaB 이 경로를 거치면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마구잡이로 분비가 돼. 당연한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당화물이 생기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수용체가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여기를 고쳐주세요 하면서 신호를 존나 보내는 거지. 사이토카인이 그냥 메시지야 메시지. 카톡을 존나 보내는 거야 뇌에다가. 다 이런 식이야. 뭐가 손상이 생겼다. 아까도 좀비 세포랑 똑같지. 좀비 세포도 저 좆됐어요 하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막 뿌려. 그러면은 와 하면서 염증이 막 생겨. 그러면 여기가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나머지도 다 병신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루킨 6라든가 인터루킨 1베타, TNF-알파 이런 것들이 막 줄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농도가 올라가면은 산화반응에서 얘기했던 만성 저등급 염증 또 이게 제일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을 보면은 TNF-알파 같은 경우 간 세포에 인슐린 수용체 억제를 합니다. 인터루킨 6는 지방산 산화 효소를 억제. 인터루킨 1 베타는 지방산 재합성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간에 염증 생김. 내가 아까 전에 이 만성 저등급 염증 상태가 간을 좆되게 만든다고 했잖아. 간이 망가지면 결국에는 항산화 시스템이 망가진다. 그러면은 산화 스트레스가 폭증하고 그럼 또 어떻게 돼? 이게 또 당화물 리셉터를 얘를 숫자를 늘리고 민감도를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화 촉진, 염증 가속화, 만성 저등급 염증 상태, 간 적살 계속 그냥 악순환의 고리를 그냥 뺑뺑이를 돌리는 거지.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결국에는 간이 제일 중요하다. 술 먹지 마. 술 좀 그만 처먹어. 경구제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담배도 좀 끊고 개새끼야. 술 좀 그만 먹어. 그리고 얘 또 족 같은 놈이 뭐냐. AGES 얘가 신경 세포 작살냅니다. RAG가 뇌에도 있어요. 뇌 RAG가 있잖아. 그러면은 당화물이 여기로 들어가. 그럼 얘 뭐 하겠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또 내뿜겠죠. 여기 염증을 만들어주세요 하겠지. 뇌에 있는 미세 악교세포라는 게 있어. 여기서 이 신경 시냅스 사이에 염증을 막 슬러지가 막 생겨. 그럼 어떻게 돼? 뇌가 작동을 잘 안 하겠죠. 알츠하이머 이런 거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봐봐 노이더들 중에서 트렌볼론, 난드롤론 그리고 뭐 그냥 일반 남성 호르몬 이거 존나 고용량으로 쓰는 새끼들 뇌가 어떻게 되죠? 작살나잖아. 이것 때문에 그래. 미세하교 세포를 존나 자극해요. 이 난드롤론, 트렌볼론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노이더들이 말을 맨날 이렇게 하잖아. 뭐 물어보면 이러다가 대답 존나 늦게 하잖아. 그것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음식도 영향을 줍니다. 음식에도 이 당화물이 있어. 내가 아까 전에 이 몸이 갈색으로 구워진다 그랬잖아. 그 이미 갈색으로 구워진 국이 있죠. 갈색으로 구워진 고기, 튀김, 구이, 막 바베큐 이거 외부 AG야. 이걸 다이어터리 AGS라고 하는데 이게 흡수가 되면은 혈중 AG 농도가 올라가고 이것도 전신 염증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탄 고기 많이 먹지 마라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AGS는 어떤 노화의 뭐 단순 부산물 이런 게 아니라 노화 원인 그 자체는 얘 당화 반응이 끝나면은 인간 이게 끝나면 죽는 거야. DNA를 만약에 다 지킨다고 해도 몸이 당화가 끝나면은 뒤진다니까. 그러니까 막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당화를 되돌리는 방법이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중결합이라서. 그래도 이걸 하고 싶잖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해체할 수 있는 약물이 개발 잘 안 되고 있어. 왜 안 되냐? 돈이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리고 근데 지금 당장은 대안적으로 이제 좀 산화 스트레스 줄이고
당 관리하고 운동하고 AG 상성 자체를 억제하는 물질들을 먹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당화가 되는 걸 막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오토파지를 이제 촉진해가지고 이제 당화된 세포들을 리모델링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엘라스틴이나 콜라겐 이런 데 이제 결합 많이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피부과나 노화 방지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좀 다시 재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 당화물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콜라겐에 붙는 건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글루코스페인이라고 하거든요. 콜라겐에 붙는 최종 당화물을 글루코스페인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분해하는 거는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얘만 잡으면 돼. 글루코스케인. 이게 왜냐면 다른 거는 이제 분해가 이제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인데 얘가 되게 안 되거든. 그리고 이제 이게 병리적인 어떤 그 영향이 가장 강한 AG이기 때문에 얘만 죽일 수 있어도 충분하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좀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다 못해. 이거 지금도 뭐 거의 영상 지금 거의 한 2시간째 찍고 있거든요. 진짜 오늘 진짜 너무 줄여서 지금 이만큼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몇 분 나올지 모르겠네, 영상이. 아무튼 마무리를 좀 지어보면은 이 산화와 당화는 어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몸을 작살을 냅니다. 산화 스트레스 자체가 RAG 수용체의 양을 증가를 시키고 리간드 민감도도 증가를 시켜서 당화물이 내는 악영향을 촉진을 하고, 또 그게 더 많은 당화물을 생성하게 만들어서 ROS를 뿜는 개 같은 물질들이 또 생기고,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증가하면은 또 RAG 수용체를 자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 반복해서 한번 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도미노처럼 계속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훅 하고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항산화 전략을 짜야겠죠. 이게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약물 조합이 필요하고요. 오늘은 진짜 제일 내가 만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간단하게 내용 만든 건데, 처음에는 만들었을 때 너무 내용이 막 딥하고 어려워가지고 2번 버렸습니다. 이게 3번째 찍는 건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계속 내가 렉이 걸리더라고.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크족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사실 좀 긴가민가 하긴 한데, 사실은 더 복잡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해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원리를 지금 막 대충 넘어간 거야 사실. 근데 좀 딥하게 들어가야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열심히 제가 조합을 해가지고 또 먹여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오늘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계속 항노화, 역노화 전략으로 사용되는 실제 약물들이나 보충제 관련해가지고 또 상세하게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너무 단 거 많이 먹지 마시고 아포칼립스 퓨리와 함께 활기차고 균형된 새삼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